웹 개발에 필수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중에서도 CSS가 가장 쉬워 보이면서도 막상 개발하다 보면 CSS에서 은근 짜증나고 어렵고 힘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쉽다고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치는 게 바로 이 CSS라 이 CSS를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CSS 트렌드를 통해서 시장에서 다른 개발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라이브러리 쓰지 마시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만족감이 높은 핫하고 트렌디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유용한 CSS 프레임워크 선택해보세요. 2022년 그리고 추후에 내가 어떤 CSS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득 담아놓았습니다.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2021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정말 다양한 CSS 프레임워크와 툴들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만 잘 보셔도 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표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CSS 공부하면 정말 많이 들어보는 툴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확인하면서 또 저의 의견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CSS 전처리기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잠깐 CSS 전처리기란 기존 CSS 신텍스보다 조금 더 간편한 문법을 이용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 부모 선택자 안에 자식 선택자들을 중첩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듈별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CSS 전처리기란 우리가 개발할 때 조금 더 편한 문법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다가 사용자에게 배포하기 전에는 순수 CSS로 변환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스와 레스, 포스트 CSS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스와 레스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사스와 레스의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면서 사스가 90%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레스의 사용도를 보시면 점차 떨어져서 그 사이를 포스트 CSS가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SS 전처리기 중에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목에서는 사스가 당당하게 1등을 했지만 만족도 면에서는 포스트 CSS가 1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한 많은 개발자들이 포스트 CSS를 한 번만 사용하면 크게 만족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드림코딩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리액트 강의에서도 포스트 CSS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사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포스트 CSS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CSS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웹 로드맵 영상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가장 사용도가 높은 부트스트랩과 만족도가 높은 테일윈드 CSS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용도 측면에서는 부트스트랩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2등을 차지한 테일윈드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이 테일윈드가 밑에서 치고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6%에서 39%까지 크게 증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전부터 탑3 안에 들었던 부트스트랩, 파운데이션, 메테리얼라이즈 CSS 이 세 가지는 최근 3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사용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테일윈드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만족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테일윈드가 프레임워크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아이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한번 사용해보니까 꽤 괜찮고 만족도가 높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테일윈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공부해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테일윈드의 사용도가 부트스트랩을 능가하는 날이 올까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섣부른 판단은 이릅니다. 크롤링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웹사이트들 중에 테일윈드 CSS를 사용하는 통계치를 보시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실제 숫자를 보시면 약 1000개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은 살짝 떨어진 추세이긴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양을 보시면
약 15만 개 이상 사이트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테일윈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베이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 중반쯤에 부트스트랩에서 버전 5를 릴리즈했는데요. 그리드 시스템을 조금 더 향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버전 5부터는 jQuery에 대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향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결론은요. 부트스트랩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테일윈드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기존 프로젝트에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다면 굳이 테일윈드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테일윈드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공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CSS를 정의할 수 있는 CSS in JS인데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아직 사용도가 높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CSS in JS 카테고리를 보시면 참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총 5개 정도였던 라이브러리들이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2021년도에만 해도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들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CSS를 정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스타일 컴포넌트의 사용도가 가장 높아서 1등을 차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CSS 모듈인데 사실 CSS 모듈은 CSS in JS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모듈에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CSS의 스타일링을 정의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CSS 모듈은 이 항목에서 좀 빠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빼더라도 스타일 컴포넌트의 사용도가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족도 면에서는 2021년도부터 눈에 띄게 들어오는 이 바닐라 엑스트랙이 1등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CSS 모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CSS 모듈은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있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다음으로 스타일 컴포넌트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 웹 로드맵 영상에서 CSS 프레임워크나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CSS 방식과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정의하는 CSS에는 상당히 성능 그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장단점을 따져본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는 그래도 CSS in JS 방식이 좋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만족도도 꽤 높은 스타일 컴포넌트를 배우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HTTP 아카이브 팀에서 준비한 서베이를 보시면요. 2021년도에 전체 웹사이트의 3% 정도만 CSS in JS를 사용한다고 확인을 했고요. 2020년도에 2%에 비교했을 때 약 1%만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웹 시장에서 CSS in JS 라이브러리의 사용도는 정말 작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2%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타일 컴포넌트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이 좋고 안 좋은지, 내가 왜 이걸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수많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들에서 살짝 뒤로 물러서서요. CSS 자체에서 정말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HTTP 아카이브 팀에서 준비한 웹 동향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드리면요. CSS에서 나름 최신 기술인 플렉스박스와 그리드의 사용률을 살펴보면요. 플렉스박스의 사용률이 2019년도 41%에서 2020년도 63%에서 지금은 71%로 꽤 높은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드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플렉스박스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플렉스박스를 이용하면 CSS 레이아웃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 그리드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말 많이 흔한 케이스는 아니므로 플렉스박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면 그리드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신나는 뉴스는 지금부터인데요. 순수 CSS만으로는 특정한 스타일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간편한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처리기들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전처리기 중에서도 서스가 1등이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서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들의 순위,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CSS에서도 if와 같은 조건문, for과 each와 같은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들을 중첩할 수 있는 중첩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처리기를 이용하면 CSS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야 CSS야 그냥 네가 이런 걸 다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드림코딩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무료 강의에서도 CSS에서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var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전처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CSS로 편입되어서 표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서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f와 같은 조건문,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중첩적으로 스타일링을 정의할 수 있는 네스트 기능도 다 순수 CSS의 표준안으로 채택되어서 곧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입이 되어서 CSS 표준안으로 채택되고 안정화된 커스텀 프로퍼티스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순수 CSS만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거죠. 자, 여기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뉴스와 설문조사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면서 이걸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셨나요? 자,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순수 CSS도 점점 진화하고 있고 정말 짱 좋은 기능들이 편입되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CSS를 조금 더 탄탄하게 공부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아나요? 먼 훗날 이 CSS 자체만으로도 개발이 간편해져서 더 이상 이런 툴들이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CSS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아래 코멘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